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세계가 궁금했던 것들을 CCTV를 통해 풀 HD 화면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신형 항모 후제노가 전자식 캐터펄트로 세 종류의 함재기를 발진시키는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최신의 스텔스기로 함재기 전용인 젠35와 미 해군의 E2 호크아이와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조기 경보기空직 600, 그리고 젠15의 전자 캐터펄트 발진형 젠15T를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항모들은 전자식 캐터펄트 없이 양력을 얻기 위해 스키점프형 활주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기도 없었습니다. 새 기종이 캐터펄트 발사 준비와 이륙, 어레스트 리커버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해군의 경우 수십 년간 증기 추진식 캐터펄트 경험을 축적한 그때 겨우 제럴드 포더가 전자 캐터펄트를 적용했지만 중국은 단번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한 기술적 진보입니다. 나흘 전 중국 공군도 CCTV를 통해 윈20 수송기가 창공을 하는 풀 HD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몇 달 전 중국이 세르비아에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발송했을 때 사용한 기종입니다. 공중에서 멋지게 플레어를 뿌리며 회피 기동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시각 효과를 낸 영상입니다. 작정하고 잘 찍었습니다. 또 공군의 스텔스 주력기 젠20과 젠11이 윈여우 2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젠20의 생산량은 이미 300대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F-22와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아주 웅장합니다. 따워지 통펑치, 대국의 날개가 바람과 함께 일어나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가장 큰 국제 뉴스는 단연 압도적인 팔레스타인 승인 움직임입니다. 1988년 피에로 의장 야셀 아라파트가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대략 80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이 되자 글로벌 사우스 대다수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EU 국가 가운데 스웨덴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대다수 서방국들은 평화협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가 발생하자 국제사회의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150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들이 독립되고 주권적인 팔레스타인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2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뉴스는 이틀 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문이 됐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에 이어 프랑스도 팔레스타인을 승인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와는 별도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도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잔악한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엄청난 파괴를 겪었습니다. 230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벌써 70만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승인이 있기까지 유럽의 많은 수도에서는 시민들의 지지 시위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자국민들의 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해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곧 각국의 대사관을 개설하게 됩니다. 또 무역협정도 맺을 수 있고 국제포럼과 국제형사재판소도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주영 팔레스타인 대사 후삼 좀롯이 역사적인 순간을 경축했습니다. 1917년 발푸어 선언으로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을 만든 영국의 런던에선 후삼 좀롯은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는 좋은 날이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다면서 팔레스타인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삼 좀롯은 대사관에 걸리게 될 팔레스타인 명패를 들어보였고 모인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셈입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포르투갈 등 서방 국가 대다수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등을 돌리고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니 네타냐후는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편들었던 미국도 고립됐습니다. AFP 통신은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최소한 144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역세 악역 영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키어 스타머가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영상 성명을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줄은 경각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네타냐후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표결했습니다. 22대 0으로 통과됐는데 네타냐후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부패 혐의로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일부 보수층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반대 방향이면 빨갱이란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교와 성조기는 좀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동의 판세를 뒤집는데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는 중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 대신 중국이 중동을 휘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은 중국과 카타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이 급성 질환에 걸렸는데도 약 처방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연히 중국에 대해 이스라엘이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다면서 네타냐후가 감히 중국에 대드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인데 카타르와 UAE도 여기에 끼워달라고 사우디와 파키스탄에 연이어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맹후 파키스탄과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미국과 유럽 무기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관리는 리야드가 미제 F-15, 라팔, 토네이도 전투기, 그리고 사드와 패트리엇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때처럼 먹통이 될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 사태로 중국은 중동 방산시장에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중동 각국이 프랑스 라팔을 격파한 중국 전투기 J-10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는 중국제 홍치 9B 대공미사를 이스라엘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홍치 9B는 사정거리 400km로 원거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F-35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과 베네수엘라를 동시에 집적되고 있습니다. 모두 자원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히토리와 금광이 넘치는 나라고 베네수엘라는 강력한 산유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베네수엘라 모두 중국의 1대1로가 휩쓸고 있는 전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핵시설을 겨냥하고 히토리와 천연 자원을 노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바그람 공군기지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철광이 22억 톤, 대리석이 13억 톤, 구리가 3천만 톤, 히토리는 140만 톤, 황금은 2,700kg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리브해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선전포고는 하지 않은 채 도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20년의 석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줄줄이 중국 편으로 넘어가자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AP가 발표한 팔레스타인 승인, 미승인 지도를 보면 타이완, 한국, 일본은 아직 팔레스타인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미국 눈치를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공표한 지도를 보면 타이완도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국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타이완 외교부는
자기네 주권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외교부는 자기네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면서 타이완은 중국과 같은 나라이니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전 BYD의 하이퍼 전기 스포츠카 양왕 U9 익스트림이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3,000마력의 왕양 U9 익스트림은 독일 뉴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시속 496km를 기록해 부가티를 압도했습니다. 중국산 전기 스포츠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등극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BYD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